시장을 이겨라. 오늘은 2100선을 돌파했는데 또다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죠. 이후의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요한 또 마디 지수에 와 있습니다. 투자 전략 점검합니다.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그러게요. 코스피 2100, 코스닥 700선을 의미 있게 회복했는데 간밤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너무나 많이 하락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우리 시장은 좀 적게는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미국 기술주는 이제 꺾이는 걸까요? 그 부분도 잠깐 얘기해 주시고 국내 시장 방향성 판단해 주십시오. 네,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타났을 때는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박스권 흐름은 앞으로 연말 연초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고요. 일단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각에서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협상이 된 바가 없다라는 회의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이 변수를 확인하고 나서 좀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주말 동안에 이제 공동 성명이 채택이 안 됐죠. 이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우려 때문이다라는 점이 어제 시장에서는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일단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아직도 높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구간에 접어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2019년 1월 1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이율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의미는 지금보다 추가적인 낙폭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.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관세 부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12월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할인율 상승을 견인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주, 성장주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또는 제한적인 상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이 영향을 받고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. 대외 변수 가운데요.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유럽의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협상으로 가야 되는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영국의 브렉시트 건 그리고 또 이탈리아 예산 변수, 유로존 얘기 좀 알려주세요. 네, 일단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노딜 브렉시트입니다. 네. 아무런 딜 없이 그냥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인 거죠. 그렇게 되면 영국과 유럽 간의 그런 관세율도 다시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. 유럽에 진출해 있는 영국 금융시장, 금융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이런 모든 유럽 영향이 전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오히려 노딜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영국에서는 선거를 다시 해서 브렉시트에 대한 재선거가 나타나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노딜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한데요.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이 부분을 시나리오 반영하지는 않고 있고요. 유럽과 영국 간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노이즈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데드라인이 3월 달이 브렉시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노이즈는 계속될 수 있고요. 시장의 하락을 견인할 만큼 그런 큰 충격은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안 협의가 안 되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에 이탈리아가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EU와 이탈리아 간의 노이즈도 굉장한 상태고요.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존 전체의 브레이크다운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좀 해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연말 연초까지는 유로존도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제 가장 이달 말에 남아 있는 변수가 이제 G20에서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완화시켜 주느냐고요. 미국은 또 이제 소비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 관련된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?
네, 일단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.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제 보면은 뭐 마이크 펜스가 더 이상 협상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. 일단 소비 심리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소매 판매 증가율도 견조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소비 시즌에 소매협회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매출 증가율 그로스는 4.1%입니다. 작년에 3.7%였던 거를 대비를 해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온 수준이죠.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전망보다는 대응이라고 좀 냅둔다면은 앞으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수혜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에 빵주에 대한 실적 하향 조정 지속되고 있고 또 반도체 업황 논란 때문에 예전만큼 소비가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센티먼트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연말 소비 시즌은 약간의 호재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히려 이런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노이즈 중심에 있는 IT 종목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이라든가 아니면 5G, 뭐 2차 전지 다른 테마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지수가 제한적이라면 결국 이제 종목벽을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. 몇몇 섹터를 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더 종목이나 압축해서 유망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네,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기 전략으로 종목별 대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네.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6개월 또는 내년도 하반기를 좀 겨냥한 종목들을 좀 추스려 봤고요.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테마는 일단은 뭐 5G, 2차 전지, 제약, 바이오, 엔터, 게임 이런 종목인데 여기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그리고 투자 수익률 대비해서 PER이 낮고 3년간 연평균 EPS 그로스가 0% 이상, 결국에는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추스려 봤고요. 네.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, SK텔레콤, 삼성 SDI, 롯데케미칼, 스튜디오 드래곤, 펄어비스, OCI, 뭐 파라다이스, YMC, 비즈니스온 이렇게 종목이 추출이 됐습니다. 네, 또 한 장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. 말씀하셨는데요. 예, 롯데케미칼도 경기주 가운데 있고요. 또 콘텐츠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, 예, 펄어비스도 보이고, 예, YMC 비즈니스온까지 있습니다. 뭐 역시 뭐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 어려운 상황인데요.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0.7%로 낙폭을 빠르게 좁혀왔고요.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좁히는 이유입니다. 코스닥은 낙폭을 좀 줄였다가 다시 조금 벌어지는 상황으로 1%대 하락을 갑니다. 오늘은 이제 시가보다도 종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.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